모든 것이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선생님은 방고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품속에 가지고 있던 편지에서 그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방고우에게 있어 그의 진정한 안녕하세요. 쌤튜브 강사 김비약 김선우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강의가 아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 열정, 우정,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4차시 동안 우리는 방고우가 그린 꽃 그림을 시작으로 그 꽃말을 통해 방고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과 약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고우지만 세기를 뛰어넘어 지금 21세기의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림을 감상하는 이유, 또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면 작품 감상이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키포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솜씨를 가진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였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 보면 볼수록 그 조각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다니 다소 황당한 일이지만 뭐 이해합시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게 옷을 입히고 선물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조각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이겠죠. 훗날 아프로디테 여신은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의 소원을 이뤄주어 조각상이 사람이 되었고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힌트였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의 꽃말을 가진 꽃은 바로 이 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꽃이죠? 사실 이 꽃은 봄날 우리의 시험을 방해하는 꽃놀이의 주인공인 벚꽃과 매우 유사한데요. 정답은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고우는 아몬드 꽃 그림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특별히 이 그림은 방고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테오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빈센트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포슬포슬 아름다운 아몬드 꽃의 꽃말은 바로 희망입니다. 앞서 살펴본 피그말리온이 가졌던 것도 바로 열렬한 희망이었죠. 방고우의 인생은 말년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에 살펴봤듯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흠모하던 작가인 고갱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귓불을 자르는 사건 이후 그의 전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때부터 방고우는 그의 어지럽고 불안한 정신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그의 작품에 더욱 짧고 거친 붓터치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방고우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그린 것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구불구불한 곡선의 하늘과 아름답게 빛나는 달, 그리고 멀리 내다보이는 정겨운 마을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방고우가 보여주는 예술의 정수와 깊은 내면 세계가 담긴 걸작으로 평가받죠. 그리고 그는 7월 27일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이튿날인 29일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의 죽음입니다. 방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물론 고흐가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 정설이긴 하나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그를 괴롭혔던 간질 발작이 너무 괴로워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러빙 빈센트는 이러한 방 고흐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핏 보면 방 고흐의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게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희망과는 도무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죠. 그는 1889년부터 약 1년간 생레미 요양병원에서 지내며 여러 번의 간질 발작을 겪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도중 테오에게 보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보다시피 난 여전히 침울하다. 나아지는 게 없거든. 게다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나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 아무튼 조만간 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건 다 그림 작업 덕분일 거야. 그렇게 희망해야지. 그래야 의지가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나약한 마음이 남아있을 자리가 사라질 테니까. 침울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방 고흐. 비록 그는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방 고흐 자신만이 본 것이 아니라 고흐의 중요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영혼, 동생 테오 또한 보았는데요. 평생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스캔들과 해프닝을 일으키거나 세상의 관습을 무시하고 그림에만 매진했던 외톨이 방 고흐였지만 테오는 1885년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형인 방 고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 같다. 이제 형이 천재인지 아닌지 지켜보자. 하지만 내 생각에 형은 천재다. 대단한 화가가 될 거야.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대중적이진 않아도 형의 예술적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형을 칭송하게 될 거야. 테오는 방 고흐를 믿었습니다. 그의 잠재력과 비록 서툴지만 올곧은 마음을 말이죠. 방 고흐의 인생에 있어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 말입니다. 그의 깊고 순전한 신앙, 아니면 그가 사랑했던 그림, 모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방 고흐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그림 실력은 점점 늘어 그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그의 그림을 인정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선생님은 방 고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품속에 가지고 있던 편지에서 그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방 고흐에게 있어 그의 진정한 희망은 바로 테오였습니다. 항상 방 고흐에게 물질과 정서적 도움을 준 테오. 비록 작품을 잘 팔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형이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해 주었던 테오. 어릴 적부터 자신과는 다르게 유순하고 착한 성격이었던 테오. 화상으로 성실하지 못했던 자신과 달리 성실하게 일해 17년 동안이나 화상으로 일한 테오. 여러 부분에서 자신과 다른 착한 동생이었던 테오. 혼자였던 자신과는 달리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 생명의 대를 이어갔던 테오. 이렇듯 방 고흐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은 바로 동생 테오가 아니었을까요? 끊임없는 경쟁 사회,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는 사회,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투기장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부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쌤튜브는 끝이 나는데요. 아쉽지만 또 다음에 볼 것을 희망하며 방고우가 했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